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엑셀 수업 관련해서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엑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시험 말고 엑셀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는 ITQ 엑셀 시험을 볼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의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ITQ 엑셀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ITQ 관련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엑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엑셀에 대한 자원을 기출문제나 어떤 문제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KPC 자격 홈페이지를 들어왔어요. 이제 이 KPC 지금 여기 자료실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KPC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ITQ 정보 기술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ITQ, GTQ, 스마트 뭐 이와 같은 자격 등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은 회원 가입해 가지고 로그인하고 수험표나 접수할 때 여기서 보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들어온 것은 여기 자료실이에요. 자료실. 여기 자료실에서 보면은 여기 기출 샘플 문제가 있어요. 기출 샘플 문제. 그 다음에 서식에 가면 문서. 여기 이 부분 수업할 때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서식 및 문서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서식 문서 및 다운로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ITQ 관련된 서식이나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 ITQ 첨부 파일 있잖아요. 이 첨부 파일에 보면은 이게 집으로 압축된 파일이 있어요. 이 압축된 파일은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그 그림들, 이미지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ITQ 한글이나 이와 같은 거 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기를 들어와서 이건 서식에서 서식 및 문서에서 다운을 받아갖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체 원서 접수 엑셀 업로드 양식이나 이 같은 양식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필요한 양식들을 받아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보니까 기출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정기시험, 인터넷 문제, 한글 한소,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뭐 아래 한글 야 같은 거 있고, 그럼 하나 더 넘겨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기출문제 코딩 관한 기출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GTQ 이렇게 기출문제도 있고, 엑셀이 있을 건데, 액세스 여기 있네, 엑셀. 한글 엑셀 25년도 102회차. 올해네요, 25년도니까 102회차 2월 10일자 작성일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엑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수업하는데 제가 지금 활용할 기출문제를 여기서 다운받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거 파일을 참조해 가지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엑셀 다운로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파일 열기 해볼까요? 그럼 지금 엑셀이 A형 문제가 있고 B형 문제가 있고 C형 문제 정답까지 있어요. 내가 맞았나 틀렸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는 이와 같은 것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은 KPC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면 되겠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잠시 들어왔던 거고, 여기서 검색해서 KPC 자격 시험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끝났고, 이제 조금 전과 같이 제가 다운받은 프로그램이에요. 엑셀 프로그램인데 한글 엑셀. 그럼 여러분들은 ITQ 시험 보기 전에 이게 수험자 유의사항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저장할 때는 수험번호, 그 다음에 홍길동 본인 이름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답안 작성 요령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정독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버전은 MS 오피스 버전은 지금 21버전이에요. 21버전이고 MS 오피스 16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지금 ITQ 엑셀 같은 경우는 버전이 MS 오피스 16 버전으로도 볼 수도 있고 MS 21 버전으로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뭐를 하려고든 상관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 16 버전이나 21 버전이나 그리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21 버전이나 16 버전으로 돼 있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곳에서 찾아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 이 수업은 21 버전으로 작성이 되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서는 수험자 시험 시간,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시험 종료 이런 형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문제는 총 4문제, 크게 4문제로 나눠지는데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런 순서로 시트가 4개의 시트가 나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를 1로 해라, 이게 기준이에요. 즉 나머지 열은 적당히 조절해서 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작업 시트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출력 형태인데 테두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조건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 테두리 부분을 시험 문제 조건에 없으니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이 테두리 지시가 없더라도 이와 같이 출력 형태와 똑같이 작성해라. 어떤 지시가 만약에 없다. 근데 내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출력 형태 화면을 보시고 그걸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작업란에서는 각각 제시되는 해당 작업에서는 각각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이렇게 있고, 답안 시트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것 이렇게 처리하시오 돼 있고, 각 시트를 파일로 나누어 작업해서 저장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답안 작성 요령 부분은 꼭 한번 습득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고도 불합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작업에 대한 시험 문제인데요. 제1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여기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해 갖고 240점짜리예요. 이게 다 맞추면.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똑같이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도형 삽입해서 그리면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림으로 오려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부분까지 7개, 총 7개는 우리가 함수를 써가지고, 함수나 이와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 그러지. 1번부터 7번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과정이 성인학습자도 있고, 만학도 성인학습자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학령인구의 학생들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인학습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만학도들, 나이 먹고 학교 다니는 만학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입력을 예를 들어서 키보드 타자를 칠 수도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잘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와 같이 돼 있으면은 이것이 먼저 아니라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키보드 타자를 못 친다 그러면 키보드 타자 치는 연습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외국인들도 컴퓨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전혀 사용할지 모른다 하면은 일단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이 전체를 먼저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데이터를 빠른 속도에 입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한글 타자 연습, 한컴 타자 연습 같은 것들을 미리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학령인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입력을 만약에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데이터 입력하고 이와 같은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한 학기 지금 대면 수업과 동영상 온라인 수업으로 만드는 것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나와요. 조건. 여기에 있는 조건들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 시험 문제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은 이렇게 굴림의 11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고, 정렬은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 정렬로 해야겠고, 나머지 서식들에 대해서는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렇게 숫자나 이와 같은 회계, 돈을 표시하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오른쪽 정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른쪽 정렬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날짜를 표시하는 것은 가운데 정렬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가운데 정렬, 이것도 가운데 정렬, 이것도 가운데 정렬. 그러니까 숫자들이나 회계에 관련된 원표시, 돈에 관련된 표시로 돼 있는 것들은 오른쪽 정렬로 해라 했고, 나머지 서식에 대해서는 가운데 정렬로 해라. 그러면 이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목은 위에 도형이잖아요. 이 부분을 말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 도형 부분은, 그러니까 도형 부분은 어떻게 해라? 도형은 배지를 갖다가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으로 설정해라. 오프셋 오른쪽으로 설정해라 했고, 그 다음에 만나 디저트 쇼핑몰 납품현황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24포인트 굵게 검정 채우기는 노랑으로 해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제란은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그리고 원본은 삭제하시오. 이 조건들을 쉽게 말해서 이 조건들이 하나씩 시험 문제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풀어가게 되면 이 표가 완성이 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B4, B4 버튼, B4 버튼 J14까지, B4 버튼 J14까지 위에를 볼까요? 화면이 다 안 보여요. B4 버튼 B4니까 지금 B4는 여러분들 여기를 이야기하겠죠. B의 4니까 여기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B의 4, 이 자리. B4 버튼 J의 14, J의 14, 14니까 여기까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밑에 전체를 그 다음에 아니 J4네요. 14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B4 버튼 J4 이 자리, 이 자리를 B에서 4, 그 다음에 J에서 4 이렇게 하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해라? 여기를 주황색으로 표시해라, 그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 이 H14니까 이 자리게 돼 있죠. 이 자리를 유효성 검사를 해가지고 디저트명 D5에서 D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 말이지. 여기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D5, 예를 들어서 D5, D니까 D 여기 이 부분에 D5에서 D12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표시되게 해라, 그 말이. 그걸 만들어라. 여기서 디저트,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지금 조건을 유효성 검사 이렇게 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일서식에서 예를 들어서 세일서식에서 어떻게 해라?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 자리에가 판매량의 세일서식이 G5에서 G10이니까 G5에서 G12 이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데다가 뒤에 이 1020 뒷자리에 숫자 아니야, 한글로 개, 이렇게 개가 표시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24개 뭐 거기만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표시되게 해라, 그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할 때, 맨 처음에 입력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1024 개 이렇게 입력할 건데, 개는 나중 입력 않고 지금처럼 여기에 조건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이 조건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기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서 세일 서식을 지정해 가지고 숫자 뒤에 개가 표시되게 만들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타이핑해서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H5에서 H12 여기는 거래처수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그 말이에요. 이름을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를 하시오. 이 부분. 그럼 이름 정의하는 방법, 세일 서식하는 방법, 유효성 검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에서 그 색상 채우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글꼴 지정하는 방법, 도형 그리는 방법, 그림 오프셋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렬하는 방법, 이와 같은 것들을 문제를 다 풀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게 다 만들었다고 가정이 되면은 1번부터 여기서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할 건데, 이 부분들을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함수가 이용하는 건데, 근데 함수는 딱 쓰는 것만 쓰니까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수 부분은
천천히 하나씩 사용하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처음부터 겁먹고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함수 문제를 볼까요? 함수 문제를 보면은 1번부터 이제 6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 0점 처리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관리번호 두 번째 값이 C이면 냉장, 그 외에는 실온. 이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if 함수나 mid 함수를 이용해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그 차트란다. 저기 표를 만들어 보고, 표에 만드는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if 함수와 mid 함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형식에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순위, 전월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이 랭크와 EQ 함수, 랭크.EQ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케이크 납품 최저가 평균을 구하시오. 이 문제 최저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라운드 함수와 T T는 여기서는 T가 에버리지도 있고 T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T는 데이터베이스의 약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T가 없는 경우는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래처 수, 아까 이름 정의하는 것들을 맥스 함수로 구해봐라, 그 말이 되는 거고, 마카롱 제품 개수, 여기서는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 AND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1개 값이 이렇게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결과값 몇 개인지를 조사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결과값이 나오도록 해보시오 했고, 그 다음에 전월 판매량 VLOOKUP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H14에 셀에서 선택한 디저트명에 대한 전월 판매량을 구하시오. 이 문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전 판매량이 1000원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세요. 글꼴이 파란색이고 굵게 표시되게 해봐라. 이게 지금 다 되면은 유효성 검사 위에서 여기서 조건 오고 1번부터 6번까지 이 문제를 다 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완성이 되게 되면은 여기를 만약에 다 풀었다 하면은 240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시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작업 시트는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작업은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필터, 이게 80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렬 및 부분화 구하는 것이 80점이고, 네 번째가 100점짜리 그래프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차트, 이와 같은 차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240점짜리 첫 번째 작업이에요. 첫 번째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파트가 1번부터 6 함수 부분이에요. 함수 부분. 이 함수 부분을 제일 어려워할 겁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 함수 부분은 여러 개의 개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딱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니까 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해두고 싶어요. 자, 이걸 이제 밑에다 내려놓고 제가 이제 함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함수 정리된 것들을 한번 내가 책에 있는 것을 스캔을 해봤어요. 그러면 함수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이 함수들은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TQ 문제 할 때마다 함수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구조가 형식이 문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을 꼭 눈으로 자꾸 구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데이트 날짜 함수 보니까 연, 월, 일을 이렇게 표시할 때 여기를 사용한다. 이게 지금 사용 형식 문법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연, 월, 일에 해당되는 날짜를 구할 때 쓰는 함수다. 이거 한 번씩 눈여겨만 봐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위크데이 같은 경우는 날짜 옵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를 구함. 옵션이 1 또는 생략시는 일요일이 1일임. 만약 옵션이 2이면, 이 숫자 2이면 월요일이 1일임.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하냐 월요일부터 시작하냐 이 조건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갖고 이걸 일주일로 할 건지,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할 건지, 이 부분을 옵션에다가 여기다가 1로 넣을 건지 숫자 2로 넣을 건지, 이렇게 화면에 따라서 이 위크데이를 요일 번호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도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 날짜, 시스템에 설정된 오늘 시스템 날짜를 반환할 때는 today 이런 함수, left, mid, right, left 이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left 같은 경우는 문자열고 개수, 왼쪽 문자열, mid는 요 문자열 해가지고 시작 위치, 개수 이렇게 이것도 하나하나 할 거니까 그냥 눈여겨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합계 구하는 거, 썸 합계 구하는 거, 인수들 합계, 여기는 썸 if 범위 내 합계, 라운드 인수를 지정한 자릿수까지 반올림할 때 라운드 하는 거, 반올림, 인수를 지정한 자릿수까지 올림하는 거,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도 나 있겠네. 그러면 인수를 지정한 자릿수까지 내림한다. 이와 같은 것들, 썸 프로덕트, 모드는 인수 1, 2를 인수 1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 모드값. 이와 같은 수학적인 함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리값을 하는 함수는 if, 조건이에요. 조건식. if, 조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조건이 남자냐, 여자냐. 이와 같은 if문은 조건일 때, 조건을 걸 때, 2조건, 3개 조건, 4개 조건, 5개 조건 다 걸 수 있어요. 꼭 2개만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and는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true로 표시된다. 쉽게 말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1 and 1 이렇게 하게 되면 참이 되는 거고, 1 and 0 하게 되면 그냥 0이 되는 거고, 0 and 1을 해도 0이 되는 거고, 0 and 0 해도 0이 되는 거고, 이게 진리지표 쪽에서 and라는 곱이에요. 곱. 그러니까 곱을 의미하고 있어요. and는 곱. 그러니까 이 and는 조건 1과 2가 모두 참일 때만 true로 표시된다, 1로 표시된다, 그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OR은, 여기 OR이라는 것은 OR, 그럼 합이에요. 합. 예를 들어서 00, 0OR, 예를 들어서 0 하면은 0이 되지만 1OR 0, 1이 되는 거고, 0
5R 1 했을 때도 1이 되는 거고 1 5R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이면 true로 표시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논리 합이라고 표현하죠. 합. 우리 이것은 이런 의미는 여기 엑셀에서만 가지게 있는 게 아니라 엑셀 말고 뭐 다른 우리 진리 지표에서도 이 논리값의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머리 아파할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문제 풀어가면서 문제 나오면은 이것들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면서 이거 보면서 그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함수 정리되는 것을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이제 여기는 통계를 할 때 에버리지나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이나 범위에서 셀이 몇 번째 순위인지 구함. 이런 랭크가 그 다음에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때 인수 1, 2, 3, 4가 있으면 평균, 에버리지를 구한 평균 이런 것들이 쉽죠. 이 카운트 if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카운트 if, 카운트 A 여기서 이것들은 셀의 개수, 카운트 개수 여기서는 카운트 if 조건에 맞는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게 몇 개냐 개수를 구할 때 if는 무조건 조건이니까 조건에 맞는 거 그것을 구하는 거고 이 카운트 if, 카운트 A, 카운트 이와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는 그럼 여기서 카운트 A 같은 경우는 인수들 중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 문자가 들어있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는 인수들 중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이와 같은 카운트 블랭크 인수들 중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이게 이 카운트 같은 경우 잘 쓰게 되면은 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숫자들 개수를 총계나 이와 같은 알아볼 때 이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최소값, 그 다음에 미디언,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은 중간값, 중간을 구하는 거고 인수 숫자 첫 번째 큰 값, 라지 이렇게 있고 통계에서 그 다음 찾기가 있네요. 찾기, 인덱스, 매치, 뭐 이렇게 vlookup도 이것도 좀 많이 쓰는 하나의 함수고 이것도 좀 많이 쓰는 함수고 매치도 좀 쓸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T가 붙어 있는 것은 아까쯤에 잠깐 설명할 때 그랬죠. 앞에가 D가 붙은다. D가 붙은다. D 카운트인데 카운트 앞에 D가 붙은다. 이것은 범위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함수들이에요. 앞에가 D가 붙어. Dsum, Daverage, Dcounter, Dcount 이것들은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대상으로 지정된 여러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범위에서예요. 범위를 설정해서 그 열 번호 조건이 해당되는 것을 여러 합계를 구하는 거. 여기는 똑같은데 평균을 구하는 거. 뭐 여기는 셀 개수를 세는 거. 여기도 셀 개수를 세는 거. 이 T에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함수들이 있구나 할 정도 알아보시고 아마 그리고 이보다 더 이제 많은 함수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있어요. 함수는 꼭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함수는 중첩에서도 쓸 수 있어요. 중첩에서. 예를 들어서 뭐 if 함수 같은 경우에 if 함수 이렇게 해놓고 if 함수 해놓고 여기에다가 max 함수를 또 추가해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if, max 또 어떤 함수 중첩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되죠. 여기다 괄호를 어디다 쳐야 될지 막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는데 함수는 꼭 혼자 쓰는 건 아니라 두 개 같이, 세 개 같이도 쓸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까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함수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함수들은 꼭 엑셀 ITQ 시험을 보고자 한다면은 이런 함수들은 꼭 출력해서 A4 용지 2장이면 되니까 출력해서 항상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옆에다 놓고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함수가 눈에 익혀질 거고 이 부분은 계속 많이 써보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애울락하면 안 돼요. 애울락하면 안 되고 이해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해해서 쓰려고 해야지 외워서는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려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문제 첫 번째 240점짜리 문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제가 밑으로 내려놓고, 자, 실질적으로 이제 엑셀을 띄울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은 바탕화면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든지 여기 모든 만약에 이 화면은 또 이것도 설명해 주는 게 좋겠. 이 화면은 지금 현재 이 화면은 윈도우 11이에요. 11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컴퓨터는 항상 나오고 똑같네, 나오고 틀리네. 그것은 항상 내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미리 알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 버전이 11으로 깔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만약 윈도우 10으로 깔아져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화면이 됐다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파일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윈도우 10 같은 경우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찾아서 선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엑셀이 없으면은 바탕화면을 빼져 있으면 바탕화면에서 빼내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리할 때 갖고 하시면 되겠어요. 저기는 빼져 있으니까 여기 엑셀을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할게요. 그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엑셀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엑셀을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엑셀을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요. 엑셀을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엑셀 화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화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1번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저장 단추인데 이게 저장 단추 이거 되돌리 과거로 앞으로 되돌리는 거고 이와 같은 단추를 우리가 저장 단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저장과 실행 취소 다시 실행 3개만 지금 빠른 실행 도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빠른 도구로 더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서 내가 오른차순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차순이 빠른 도구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자주 쓰는 도구들은 빠른 실행 도구에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이렇게 만들어 둬도 돼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는데 좀 더 편리함이 주어지겠죠. 이와 같이 빠른 실행 도구는
내가 내 컴퓨터에 내 파일을 스스로 만들어 쓰면 된다는 거, 이 빠른 실행 도구라고